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 궁금하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암 하면은 참 여러 가지 걱정도 되고 예전에는 드라마에서도 암 걸리면 막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암 생존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문가님, 그럼요. 전 이게 궁금해요.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음. 재발하시는 경우가 많은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사실 네. 우리가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 이유인즉슨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사망률 1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많다라는 건데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마찬가지 너무 많이 걸리시니까 이제는 너무 많은 치료제도 나왔고 치료 오. 방법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5년 정도 암 네. 투병을 하시게 되면은 네. 5년 정도 생존을 하셨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이분은 암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맞아요. 암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네네. 하죠. 근데 5년 정도 이제 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제 70% 정도가 넘었어요. 오. 그러니까 10분 중에 7분 정도는 암에 걸리셔도 이제는 어느 정도는 극복하신 후에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반대로 70% 정도가 어쨌든 암에 대해서 극복을 했는데 사실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1위 암 어떤 거예요? 유방암이죠? 잘하시네요. 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시는 암 1위가 유방암이잖아요. 네. 근데 이 유방암 중에서 10분이 걸렸어요. 근데 네. 10분이 다 완치가 됐어. 오. 다행히도. 네. 근데 이분들 중에서 약 2.3명 정도, 그러니까 23% 네. 정도 되시는 분들은 재발이 일어납니다. 오. 재발률이 그래서 거의 근 3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네. 사실 조금 더 충격적인 거는 재발되신 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70% 이상은 무조건 유방 절제술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생존율은 올라갔지만 네. 재발률에 대해서도 이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요 암이 재발하는 게 참 생각해도 무서운데요. 요 관련해서 지금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4928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8세 직장 여성입니다. 사촌 오빠가 암 치료 3년 만에 다시 암에 걸렸어요. 저도 암보험 든든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런 재발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가 봐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조금 좀 안타깝죠. 네네. 근데 사실은 가장 먼저 이제 걱정이 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치료비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치료비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방안에 있어요. 오늘 가성비가 사실은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에 딱 맞게끔 정말 한 번에 네. 이런 치료비 부분들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네. 해서 오늘 제가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설계를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네.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연세가 48세 직장인 여성분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 47세, 이제 보험 나이로는 47세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보장 기간은 우리가 이제 100세 보장으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 갱신이 안 되는 그냥 20년만 내고 30년만 내고 오르지 않는 오. 보험료를 내고 나서 네.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그런 암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 이제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조금 주안점을 두고서는 이제 준비를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네. 사실은 진단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만큼 우리가 이제 진단비가 가장 필요한 보험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암에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활동이라는 것들을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경제적 활동을 어떤 걸로 내가 대체를 할 것이냐. 아. 첫 번째로 이제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치료비에 대한 부분에서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암 진단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시게 되면은 치료의 기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양의 기간 혹은 치유의 기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라도 네. 이런 일반암 진단비나 혹은 고해감 진단비 또는 유사암이나 소해감 진단비는 최대한 많은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입원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보통은 일반 대학병원에 입원하시지는 않거든요. 네. 입원하시는 곳을 보면은 보통 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십니다. 아. 그래서 사실 이제 직접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들은 암 직접 치료 입원비나 암 입원 일당으로는 되지만
요양병원 입원 일당은 보통 없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는 생각을 해서 설계에 주안점을 뒀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재발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발에 관련된 그런 암 보장까지도 같이 보장이 되게끔 네, 해서 이제 마찬가지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암은 너무 흔하기도 한 질병이기도 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질병이죠. 네. 그래서 모든 보험 상품에는 암에 걸리시면 일반암, 특히나 일반암에 걸리시면 납입 면제를 해드려요. 맞습니다. 하지만 질병이 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뭐 뇌출혈이라든지 급성 심근경색이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걸리게 되면은 우리가 납입 면제라는 기능까지도 활용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무슨 소리냐면 걸리면 내가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설계에 좀 주안점을 둬서 제가 마찬가지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 목록을 이제 같이 한번 네. 이제 보실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100세 보장 암보험이기 때문에 만기 나이는 이제 100세까지 이제 준비를 해드렸고요. 기본 계약이 이제 1, 2번이 있어요. 근데 이 1, 2번이 사실은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어. 뭐냐면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암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거는 주계약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불필요하게 사망보험금이 들어간다든지 어. 또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본 계약이 암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많은 담보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설계 예시를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화면 사진 찍어 놓으셨다가 보험료를 비교를 하시든 보험 보장을 비교를 하시든 네. 내가 아는 설계사한테 부탁을 하시든 저희처럼 전문가한테 부탁을 하실 때 요것처럼 준비해줘 어. 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기본 계약들은 한번 꼭 따지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2번부터 5번까지가 기본적인 암 담보입니다. 아. 그래서 암 사망으로 인해서 암으로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망률 1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암 사망에 대해서는 빼놓고 암보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암 사망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3번에 일반암 진단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일반암 진단비는 가급적이면 비갱신으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생활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향후의 요양에 대한 부분까지도 어. 같이 이 일반암 진단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암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돈이 바로 저 3번 일반암 진단비입니다. 어.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는 비갱신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 네. 그리고 4번의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이시지만 연세가 이제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네. 보험사 입장에서도 가입 한도를 최소로 줄였거든요. 그래서 아. 500만 원까지밖에 준비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5번에 이제 고해감 진단비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고해감 진단비에 대해서는 조금 이슈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고해감에 흔히 이야기하는 췌장암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뇌암, 혈액암 이것저것 다 들어는 가지만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암입니다. 어. 근데 이제 요즘에 췌장암이 좀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좀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고해감에 걸리시면은 3번의 일반암 진단비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 7천만 원의 진단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암 치료비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네. 6번, 7번이 이제 암 수술비거든요. 네. 근데 7번은 최초 1회안이에요. 어. 많은 수술비를 지급을 해주지만 한 번밖에 못 받는다라는 점. 단 6번의 암 수술비는 소액이지만 할 오. 때마다 지급이 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밖에 못 받는 돈이지만 혹은 그래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담보가 있어서 같이 중복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9번에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이라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8번의 암 입원 일당 혹은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은 내 증권에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네. 나 이 암 입원 일당이 있으니까 나 어디에든 암으로 인해서 입원하면은 입원 일당 나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건데 네. 약관상의 내용에 보시면은 암으로 인해 직접 치료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 사실 이제 암으로 수술을 하셔가지고 입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대학병원에 2주 정도 입원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퇴원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수술을 하셔도 짧게는 일주일 혹은 길게는 2주일 정도밖에 입원 안 하시거든요. 그럼 그 아. 이후에는 우리가 집중 치료 기간이라고 하는 이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네. 보통 요양병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아. 항암방사선 꾸준히 하셔야죠. 약물 치료 꾸준히 하셔야죠 하는데 사람이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면역력 치료라든지 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요양병원 암 입원 일당이 있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10번의 갑상선암 진단비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선택적인 것 같아요. 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여성분들이 1위가 유방암이었어요. 네. 2위가 갑상선암이죠. 그렇죠. 아. 2위가 갑상선암인데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한 보여드렸잖아요. 네. 근데 유사암 진단비가 500만 원밖에 못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포함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유사암 진단 유사암에 들어가는 게 갑상선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비가 500만 원밖에 안 돼서 너무 적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선택적으로 여성분들이다라고 하시면은 저 10번의 갑상선암 진단비가 1천만 원 정도 보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갑상선암 진단비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여기서 주인공이 나오네요. 재진단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연을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재발암에 대해서 걱정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재진단암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원발이라고 해서 최초에 걸리는 암도 보장을 하고요. 네. 두 번째, 사연 주신 분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재발. 아. 내가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가 암이 재발을 했어. 네. 한 3년 동안 어쨌든 암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암이 또 재발을 했어. 오. 이런 부분들. 네. 그래서 이 재발까지도 보장을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 또 걱정하시는 게 암이 전이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치료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암으로 전이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전이에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보장을 합니다. 네. 자, 네 번째로는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암세포가 안 죽고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까지 혹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잔존, 잔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부분까지도 다 같이 보장을 하는 게 네. 요 재진단암 진단비거든요. 11번에. 그럼 저 잔존암이라는 게 사실 한 뭐 2년, 3년에 한 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거는 기한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건데요. 아, 네. 이 재진단암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네. 제가 사연 주신 분처럼 난 재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네. 보험 회사마다 조금 차별을 뒀어요. 아. 일부 사실 대다수의 회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지급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치료를 하다가 내가 1년 차에는 암 치료 이후에 1년 차에는 암이 남아 있었어. 네. 근데 2년 차에는 안 남아 있어. 네. 그럼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일부 극소수의 회사만 네. 1년 단위로 보상을 해주거든요. 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2년마다 지급받는 것보다는 1년마다 지급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원발암, 그다음에 네. 전이, 재발, 그다음 네. 잔존까지도 같이 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사실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암보험에 대해서는 연세가 조금 있으시면은 네. 암보험 하나 두 개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저도 상담 많이 다니다 보면은 암보험은 계속 나와요. 갱신이든 비갱신이든 계속 나와요. 네. 왜냐? 너무 위험한 걸 아니까. 네. 근데 사실 이 재진단암 진단비가 있으면 이 재진단암 진단비 하나만으로 두 개, 세 개의 암 진단비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굳이 많은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거보다는 네. 이 재진단 진단비 똑똑한 재진단 진단비 하나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음. 네, 좋습니다. 자,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그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는데요. 요 마지막에 정말 강조해 주셨던 재진단암 특약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암 진단비는 한번 받으면 사라지는 특약이잖아요. 재발하고 나서는 받을 수 있는 특약이 없는데 요 재진단암 특약을 가지고 계시면 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암에 걸리셨던 분들은 새롭게 암보험 가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재진단암 특약을 꼭 좀 고민하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0세까지 보장받는 암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229번, 서울 전화 6676-029번 무료 전화로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8181, 샵 8181 누르시고 문자창에 100세 보장 암보험 또는 암보험 이렇게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